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2018년 12월 이후 가동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던 북한 영변 핵시설이 재가동에 들어간 정황을 포착했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밝혔습니다. 북핵 협상의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북한이 미국 압박 차원에서 또다시 영변 카드를 쓰려는 움직임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지난 27일 발간한 북핵 관련 9월 연례 이사회 보고서에서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내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지난 7월 초부터 냉각수 방출을 포함한 원자로 가동 정황들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5메가와트 원자로는 북한의 핵무기 제작과 관련된 핵심 시설로 원자로 가동 후 나오는 폐연료봉을 재처리해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추출하는데 IAEA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7월 전까지는 5메가와트 원자로 가동 정황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IAEA는 이와 함께 지난 2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약 5개월 동안 5메가와트 원자로 근처에 있는 폐연료봉 재처리 시설인 방사화학연구소가 가동된 정황도 포착하고 이 가동 기간은 북한이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나온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는 데 걸린다고 과거에 밝혔던 기간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북한의 핵활동은 계속되는 심각한 우려 요인이고 5메가와트 원자로와 방사화학연구소 가동 등 새 정황들은 심각한 골칫거리라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위성락 전 러시아 주재 한국 대사는 BOA에 북핵 협상이 장기 교착에 빠진 가운데 북한이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도발의 수위를 한 단계 더 높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대화 체계 환경이 조금 더 어려워지고 있는 거다. 미국도 그렇게 볼 거고 한국의 역할 공간도 조금 줄어드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 협상 타결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영변 핵시설의 가치를 새삼 부각시켜 바이든 행정부를 협상으로 끌어들이려는 전술을 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에 영변에서의 핵활동은 가시적인 핵활동을 과시함으로써 미국의 협상을 견인하는 의도가 더 강하다. 그러니까 이 판을 깨거나 협상을 교착으로 가겠다는 의도보다는 오히려 영변을 중심으로 하는 협상, 이미 트럼프 때 결렬됐던 그 안을 복원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영변 핵시설 재가동 움직임이 곧바로 미국과 한국의 대북 협상 태도에 영향을 줄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북한과 관여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략적 인내와 다를 게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보다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막아야 된다 하는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지금 당장 대북 정책의 방향을 바꿀 정도의 임팩트 있는 사건은 아니라고 봐요. 북한의 향후 동향과 관련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북한이 원하는 거를 이번에 성김 대표가 와서도 좋은 말이긴 하지만 다 거부를 해버린 거기 때문에 북한은 당연히 강대강으로 갈 거고요. 그 방법으로 핵 능력 고도화를 보이는 영변, 그다음에 여전히 열려있는 미사일, 그다음에 대남 공세, 그런 것들이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니까 그거는 항상 열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 교수는 북한이 도발에 나설 경우 다음 달 9일 북한 정권 수립일이나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등을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보고서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대화와 외교의 긴급한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30일 IAEA의 관련 보고서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미국 정부는 해당 보고서를 인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진전 상황과 관련해 동맹,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미국 정부는 보고된 활동과 비핵화 관련 모든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북한과 대화를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긴밀한 한미공조 아래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지속 감시 중이라면서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외교부도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중국의 북한 문제에 대한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면서 중국은 유관국들이 한반도 문제 해결 방향을 견제하고 쌍궤병전과 단계적, 동시적 원칙에 따라 균형 있게 서로의 관심사를 해결하는 효과적 방안을 찾길 바란다고 밝혀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8월 30일은 유엔이 지정한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입니다.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피해자는 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북한은 국제사회의 생사 확인과 송환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일본은 납북 피해자들을 돌려보내라고 북한 정권에 요구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서 당당한 피해자 송환 요구를 촉구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한국전쟁 기간뿐 아니라 휴전 상황에서도 한국민들을 납치했습니다. 정전협정 후 북한은 3,835명을 납치했고 이 가운데 516명은 아직도 북한에 억류돼 있는 것으로 한국통일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성룡 전후 납북자 가족모임 대표는 자신이 15살이던 1967년 서해 바다에서 조업을 하던 아버지가 북한에 납치돼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대표는 북한에 억류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516명 가운데 300명 정도가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북한은 이들이 사망한 날짜라도 확인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00년도에 그 납북자 시작할 때는 456명이었어요. 지금 516명이 됐거든요. 내가 모시고 온 사람은 9명이에요. 구해온 사람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제 정보로 의하면 지금 한 300명가량 다 돌아가셨어요. 우리 한국 사회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돌아가셨으면 제사라도 지내야 하잖아요. 그 날짜도 안 알려줘요, 얘네들. 최 대표는 또 납북자 문제를 꾸준히 국가 정책에 반영하는 일본 정부와 비교하면서 한국도 북한의 납북자 생사 확인과 송환을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받아올라는 책임감이 약해요. 그러니까 자국민 보호가 결여됐어요. 최 대표는 지난달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에 납북된 10명에 대한 생사 확인 요청서를 공식 전달했다면서 조만간 유엔이 이를 북한 당국에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지난 2014년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이 1950년 이후 다른 나라 국민들을 조직적으로 납치함으로써 대규모 강제실종 사태를 초래했으며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피해자는 2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유엔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은 지난해 9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22차 정례회의 결과 보고서를 통해 1969년 대한항공 여객기 납치 피해자와 납북어민 등 강제실종 사건 12건을 북한에 통보하고 정보 제공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강제실종 자체를 전면 부인하며 국제사회의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That there's widespread starvation. We want to help you with humanitarian aid. And all we ask is a very simple request of you is this. And it's the same thing. You want to end the war declaration? Okay. Then return all the POWs and the abductees. 유엔은 지난 2010년 12월 채택한 결의를 통해 매년 8월 31일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강제실종은 국제인권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압과 테러 등의 수단으로 전 세계에서 자행되고 있다면서 모든 나라가 강제실종을 막고 희생자를 수색하며 가해자들을 수사, 기소, 처벌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박동정입니다. 유엔 인권특별보고관들이 북한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국경 지역에 대한 즉결 총살 포고와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의 국제법 위반 우려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무리한 정책이 유엔의 책임 규명 작업을 가속화하고
북한 청년들의 반발만 더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웨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모리스 티볼 반저 비사법적 약식 자의적 처형 특별보고관, 아이린 칸 의사표현의 자유 증진보호 특별보고관은 23일 북한 정부에 서한을 보내 국경지대 직결 총살 포고문과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의 인권 침해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두 조치가 모두 북한이 비준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등 국제법에 모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 지도부의 국경지대 직결 처형 포고문은 법 집행 목적을 위해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하고 수단을 가리지 않은 채 생명을 의도적으로 앗아가는 극단적인 조치이며 임박한 위협으로부터의 생명 보호나 심각한 부상 방지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국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북한 지도부는 앞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이유로 국경을 봉쇄한 뒤 지난해 8월 25일 포고문을 통해 승인 없이 국경 완충지대에 접근하는 인원과 짐승은 무조건 사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또 한국 문화, 한류와 미국 등 적대국 문화 콘텐츠를 유입 또는 유포한 주민에게 사형을 규정한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이 생명권과 의사표현의 자유 권리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 당국에 이 같은 법령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한편 한류 금지와 관련 처벌이 국제법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또 이들 법령에 근거해 북한 당국이 얼마나 많은 주민들을 처형했는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유엔에 이 법령에 대한 진정서를 공동 제출한 한국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27일 VOA에 유엔 특별보고관들의 서한은 북한 지도부의 책임 규명을 계속 압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게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런 이제 북한에서의 그런 이제 국내 그런 그 법제 변화에 대해서 유엔이 다 팔로우업을 하고 있다. 북한이 계속 이 코스를 유지하게 되면은 그 유엔 안보리에서도 계속 그 ICC 회부 논의가 있을 것이고.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또 코로나 대응이나 국내법을 이유로 인권 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으며 한류 등 외국 문화물을 유입하고 유포했다는 이유로 처형하는 국가는 지구상에 없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무리수는 오히려 자신의 체제를 스스로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러나 이 같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무시한 채 청년들에 대한 인간 개조론까지 꺼내들었고 북한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는 다음 달 회의에서 청년들의 사상과 옷차림, 문화활동 등을 통제하는 청년교양보장법 채택을 예고했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미국의 능력은 매우 견고하며 또 미국은 북한의 위협 동향을 매일 감시하고 있다고 토머스 부시의 미국 전략사령부 부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부시의 사령관은 지난 27일 미국 공군협회가 주최한 핵 억제력 관련 화상대담에서 미국의 전략적 능력은 북한의 악랄한 도발을 멈추게 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한국과 철통 같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략사령부는 북한의 동향을 매일같이 감시하고 있으며 전략적 억제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북한의 활동을 매일 감시하는 전략사령부의 능력은 매우 견고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 전략사령부는 미국의 3대 핵 전력인 핵폭격기와 핵잠수함,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을 관장하고 있는 미국 국방부 산하 사령부로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이 핵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 본토가 핵 공격을 받은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응징하는 핵 확장 억지력을 동맹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국 해군의 최신의 항공모함 전단인 퀸 엘리자베스 전단이 31일 처음으로 한국 해군과 한국 동해상에서 연합훈련을 벌일 예정이라고 한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30일 한국 해군과 영국 항모전단인 영국의 훈련 지휘관을 각각 임명해 해상 기동군수 훈련과 인도주의적 차원의 탐색 구조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31일 동해에서 실시되는 훈련에는 14,000톤급 한국해군 대형 수송함 독도함과 구축함, 잠수함 등이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국 전투기와 구축함이 영국 퀸 엘리자베스 항모전단에 일부 편성돼
훈련에 함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퀸 엘리자베스 항모전대는 각각 2척의 구축함과 호위함, 지원함을 비롯해 잠수함 1척 등 8척으로 구성돼 있으며 스텔스 전투기와 전투기 20여 대가 탑재된 영국 최신의 항모전단으로 북한 외무성은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영국 퀸 엘리자베스호의 한반도 접근은 자신들을 향한 도발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